일상 식탁의 상극 일화라면 국물, 김치 젓갈, 라면에 김치. 이 조합 솔직히 못 끊죠. 그럼 이렇게 해요. 맛은 그대로 두고 염도만 살짝 내려보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끊으세요가 아니라 요령 하나만 더해요예요. 끝까지 보면 내일 점심부터 바로 써먹습니다. 먼저 기준부터 맞출게요. 하루 나트륨 권장량 2000ml 미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누적이에요. 스프 한 봉지, 국물 한 국자, 김치 한 젓가락. 각각은 별거 아닌데 한 끼에 겹치면 바로 포화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그 한 끼가 자꾸 반복되죠. 자, 오늘은 이 누적을 깨는 세 가지 루틴만 익힙니다. 국물은 절반만, 김치는 가볍게 헹구기, 마지막에 물백에서 150ml 그릇 가장자리로 한 바퀴. 딱 이거예요.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국물 절반부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릇에 밑줄 하나만 붙여 놓아도 자동으로 절반에서 멈춰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장치의 문제거든요. 밥봉기 반만 먹기가 어렵지. 표시가 있으면 손이 알아서 멈춰요. 그리고 재밌는 게 면과 건더기를 먼저 먹고 국물을 마시면 내가 얼마큼 마셨나 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규칙은 간단해요. 면이랑 건더기 건져 먹고 마지막에 국물은 표시선까지만. 네, 그 표시선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 게이트키퍼입니다. 두 번째, 김치 헹구기. 김치를 왜 헹궈요? 라고 묻는 분들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치가 나트륨의 큰 공급원이라 헹구기 한 번만 해도 염도가 눈에 띄게 내려가요. 그리고 매운맛이 아쉬우면 참기름 한 방울, 깨소금 솔솔, 입안에 향 신호가 들어오면 혀는 짠맛을 덜 찾습니다. 또는 아예 백김치로 바꿔도 좋아요. 빨간 김치가 안 되면 김치가 아닌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 조상님들은 오랫동안 하얀 김치를 먹었어요. 고추가 들어간 빨간 배추김치가 대중화된 건 19세기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백김치가 이단화가 아니라 원조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물백에서 150ml. 라면 끓이고 불을 끈 뒤 열이 조금 가라앉을 때 그릇 가장자리로 빙 둘러 붓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가운데에 콸콸 부으면 맛이 싹 날아가지만 가장자리로 링처럼 붓는 건 온도와 향을 거의 유지하면서 염도만 희석합니다. 마치 스튜에 마지막 육수를 한 국자 추가하듯 부드럽게 농도를 조절하는 느낌. 면도 덜 불어요. 간단하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 그럼 싱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혀는 적응합니다. 게다가 짠맛은 향, 온도, 식감의 도움을 받을 때 훨씬 풍성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같이 씁니다. 첫째, 향, 파 송송, 후추 톡, 김가루 한 꼬집이면 입안에서 풍성한 향, 신호가 먼저 들어옵니다. 둘째, 식감, 숙주나 양배추를 마지막 30초에 넣어 아삭함을 살리면 아, 이거 짭짤한데? 라는 착각이 줄어요. 셋째, 온도, 그릇을 미리 데워두면 마지막 한 숟갈까지 따끈해서 감칠맛이 쭉 갑니다. 덜 짜도 덜 심심해요. 이번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라면은 왜 이렇게 우리랑 친해졌을까요? 1958년 안도 모모쿠가 치킨 라면을 내놓으면서 인스턴트 라면이 탄생합니다. 핵심은 플래시 프라잉. 면을 빠르게 튀겨 수분을 36%로 낮추니 상온 보관이 가능해졌죠. 한국엔 1963년 삼양라면이 등장합니다. 배고픈 시절, 라면 한 봉지는 간단한 한 끼가 아니라 살림 기술이었어요.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스프 향이 퍼지고 이게 뇌에 바로 저장됩니다. 맛의 추억은 강력합니다. 그러니 끊으세요. 대신 질서를 바꾸자가 맞는 접근이에요. 국물 절반, 김치 헹구기, 물링. 이렇게 질서를 바꾸면 추억은 남기고 부담만 덜어요. 김치 얘기도 잠깐만 더. 우리가 아는 빨간 배추김치는 사실 근대의 맛이에요. 고추가 들어오기 전에는 물김치, 무김치가 주류였죠. 그래서 백김치나 오이무침으로 조합을 바꾸는 건 전통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선택지 회복입니다. 매운맛이 빠지면 심심하지 않냐고요?
참기름 한 방울과 깨소금은 향의 마법사입니다. 입안에서 맛있다는 신호를 먼저 만들어주죠. 이제 실제 한 끼를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점심에 라면이 땡긴다. 알겠습니다. 먼저 표 시선 있는 그릇 준비. 면과 건더기를 건져 먹고 국물은 표 시선까지만. 김치는 물을 한번 적셔 물기 꾹 짜고 크기가 크면 한 입 크기로 잘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 120ml만 가장자리에 가볍게 둘러요. 생각보다 괜찮네.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보너스 팁. 건더기를 한 숟갈 더 늘리고 싶다면 대파와 양배추를 살짝 더. 양배추가 단맛을 살짝 올려줘서 짠맛 의존을 낮춰줍니다. 저는 국물을 원래 다 마시는데요. 이런 분 계시죠? 목표를 너무 멀리 잡지 마세요. 오늘은 절반, 다음 주는 3분의 1, 그 다음 주는 국물은 만만으로. 변화는 계단식이 아니라 슬라이드처럼 미끄러져 내려오게 해야 오래갑니다. 그리고 재미 요소를 하나 넣읍시다. 30일 챌린지. 오늘부터 30일 동안 국물 절반만. 2주 후에 아침에 반지가 더 잘 들어가면 성공 신호예요. 발 붓기와 갈증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가볍게 기록해보세요. 캘린더에 체크 하나씩만 붙여도 동기부여가 생겨요. 여기까지 들으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 저염소금 쓰면 안 돼요? 좋아요. 여기서 다음 편 연결하죠. 저염소금은 나트륨을 줄이는 똑똑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염화칼륨, 즉 K-실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팥이 약하거나 특정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고칼륨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라면 김치 국물의 질서를 바꾸는데 집중하고 저염소금 문제는 3화에서 제대로 판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라벨 한 줄이 내 안전을 갈라놓습니다. 맞아요. 저는 무조건 금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금지는 반발을 낳고 반발은 도망을 낳아요. 대신 룰을 바꾸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3가지뿐이거든요. 순서, 양, 대체. 오늘은 순서 면과 건더기 먼저, 국물은 마지막. 양 국물 절반, 김치는 헹궈서 덜 짜게. 대체 빨간 김치 대신 백김치, 젓갈 대신 오이나 무침, 그리고 향식 감온도를 보강. 이렇게 가면 라면은 그대로인데 우리 몸의 부담은 확실히 내려갑니다. 현실 시나리오 하나 더. 야식으로 라면을 끓였다. 여기엔 한 가지 룰을 더해요. 늦은 시간에는 물링을 150ml로 넉넉히. 염도가 더 내려가면 갈증이 덜해지고 다음날 아침에 붓기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혹시 라면에 계란을 넣는 분들 타이밍을 바꿔보세요. 면이 거의 다 익었을 때 계란을 넣고 30초만 더 끓이면 단백질의 부드러운 식감이 만족감을 채워줘요. 소금이 아닌 식감으로 만족을 채우는 거죠. 스토리 하나 들려드릴게요. 68세 박 선생님은 라면 애호가입니다. 라면 끊으라고 하면 구독 취소합니다라고 농담하셨죠. 그래서 3가지만 바꾸셨습니다. 국물 절반, 김치 헹구기, 물링 120ml, 그리고 백김치로 교체. 한 달 뒤에 무엇보다 좋은 건 마음의 편안함이래요. 끓이면서 죄책감이 줄었다고. 건강은 숫자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지속 가능성이 더 큰 숫자입니다. 라면을 사랑하는 마음과 건강을 동시에 가져가자.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혹시 이런 반론도 있어요. 그냥 스프를 반만 넣으면 안 되나요? 그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라면 회사들은 향과 감칠맛을 스프에 집약해놨어요. 스프를 반만 넣으면 향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는 평소대로 넣되 국물 섭취량을 줄이고 마지막에 물링으로 염도를 조절하는 쪽이 만족도가 높아요. 여기에 파, 후추, 김가루로 향을 보강하면 맛있음은 유지되고 부담만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3줄 다시 한번 입에 붙여볼까요? 국물 절반, 김치 헹구기, 물링 150ml. 오늘은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아쉽죠? 다음 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이게 철분 흡수를 40에서 6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결책은 한 줄이에요. 철분 식사 1시간에서 2시간 커피차. 순서를 바꾸면 컨디션이 달라져요. 점심 이후의 나른함,
계단 한 층에서 느끼는 숨. 그 작은 차이가 일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3화에서는 방금 예고했던 저염 소금의 진실을 팝니다. 라벨에 케이스이라고 적힌 걸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 글자 하나가 내게 안전인지 위험인지 갈라줘요. 콩팥이 약하거나 특정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대체 시즈닝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릴 테니 간은 줄고 맛은 커지는 경험을 같이 해봐요. 오늘 라면 끓일 계획이 있다면 그냥 이 3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표시성까지 국물 절반, 김치는 한 번 헹구기, 마지막에 물링,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국물 절반 성공, 백김치로 바꿈, 물링 120무가 딱 같은 짧은 기록들. 여러분 얘기가 다음 시청자에게 지도가 됩니다. 끝으로 좋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도 건강해지는 방법. 결국 요령입니다. 순서, 양, 대체. 이 3글자를 여러분 식탁 위에서 굴려보세요. 맛은 그대로, 부담만 내려가는 길. 다음 편에서 식후 커피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보죠. 2부에서 만나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